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벤츠 E220D 카우디오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220D의 카우디오 튜닝을 하기 전에 먼저 카우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구분을 해보면, 벤츠 차량의 기본 오디오는 맨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스피커가 7개, 그리고 우퍼가 6.5인치인데 앞도어 우퍼가 우측에만 하나가 있고 센터 스피커가 없는 그런 기본 오디오입니다. 당연히 외장 앰프도 없으니까 출력도 낮겠죠. 두 번째는 S350인데 4채널 2 우퍼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널은 4개인데 좌우에 우퍼가 각각 있는데 그게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우퍼이고, 우퍼 사이즈는 8인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메스터 같은 경우에는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고 서라운드까지 있고, 우퍼는 당연히 좌우측에 센터 스피커까지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벤츠 E220D 이 기본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카우디오 튜닝을 실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비용으로 원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카우디오 튜닝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여러분들 중에 카우디오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카우디오 튜닝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튜닝 방향, 업그레이드 방향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운드는 기준이 없다. 자, 사운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맞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튜닝을 해도 이게 합당한 사운드인지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카우디오 샵이든 본인이든 튜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 장착을 하고 조율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아닐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부분 다 갈아엎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튜닝을 할 때는 확장성이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브랜드의 어떤 레벨의 스피커를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DSP입니다. 자, 어떤 DSP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율을 100을 할 수도 있고 50을 할 수도 있는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DSP의 가격, 스피커도 동일합니다. 가격이 같으면 성능이 같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브랜드가 200만원이고 B 브랜드도 200만원이면 두 개의 성능이 같을 것이다. 또는 A 브랜드가 300만원이고 B 브랜드가 500만원이면 B 브랜드 500만원짜리가 성능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스피커와 DSP 둘 다, 특히 카 오디오에 적용되는 부품들은 브랜드가 달라지면 가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즉, 같은 브랜드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달라지는 순간 그 가격의 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그 가격은 유통사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한국에서만 그 가격이 인정된다든지 또 일부에서만 인정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것은 잃어버리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커와 DSP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브랜드의 어떤 가격대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소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카우디오 샵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튜닝 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튜닝을 할 때,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아주 많아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돈을 적게 들여서 튜닝하려고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뭘 어떤 식으로 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럼 내가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할 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튜닝 방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선명한 중고음 사운드는 스피커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퀄라이징, 저음이 아주 레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이 중고음이 작게 들리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징을 무시하고 선명한 중고음은 스피커가 결정한다. 두 번째, 음상과 해상력과 밸런스는 센터 스피커와 DSP 성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스테레오 음장감은 DSP의 성능과 조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출력과 밸런스 역시 DSP 성능과 조율, 저음은 서브우퍼와 DSP 성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결과적으로 스피커와 DSP와 조율이다라는 공통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우퍼를 교체하면 안 되겠죠. 또 저음을 괜찮게 만들고 싶은데 스피커, 앞 도어 스피커를 좋은 걸 끼우면 저음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퍼라는 것은 여기 장착되어 있고 저음을 관장하고 있고, 선명도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튜닝할 때 나는 저음이 부족해, 아니면 나는 해상력이 부족해, 밸런스, 선명도, 스테레오 음장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출력이 높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출력이 높다라는 것은 DSP 성능과 조율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이 서브우퍼가 더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벤츠카 오디오는 앞 도어가 4인치이기 때문에 이 서브우퍼가 저음역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Hz 서브우퍼 대역이 아닌 저음역대의 100Hz 대역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서브우퍼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올리려면 이 서브우퍼도 이 위쪽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어느 정도 원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튜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튜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카오디오,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카오디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헌 집을 하나 샀다, 또는 새 집을 샀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어떤 구성으로, 센터 스피커를 달고 여기에 우퍼를 하나 더 달고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 우퍼가 현재 이렇게 앞 도어 스피커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트위터를 여기에 장착할 것인지, 대시보드 위에 챔버형으로 장착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 즉 스피커, 그 다음에 DSP, 그 다음에 서브우퍼와 센터 스피커, 그리고 마지막에 조율,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튜닝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율이다. 그 얘기는 카오디오 샵을 어디를 찾아갈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카오디오 샵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정 오디오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왜냐? 내 오디오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튜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오디오의 시스템 문제는 첫 번째는 우퍼가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한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퍼의 역할이 아니고, 전통적인 도어 스피커가 우리가 흔히 벤츠 이 차량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국산 차량이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차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도어가 6.5인치입니다. 자, 우퍼가 없이 도어가 6.5인치일 때도 여러분들은 저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어가 4인치인데 그것도 우퍼가 6.5인치가 하나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저음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도어 스피커가 이 우퍼와 같은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서브우퍼가 별도로 앞 도어 스피커 4인치와 분리된 별도의 채널이 아니고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저음을 올리게 되면 이 도어 스피커도 영향을 받아서 음량을 올리면은 음이 뭉개진다라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적인 문제는 채널이 4개뿐이 안 된다. 센터 스피커가 없고 우퍼가 같은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히 4채널 7스피커 시스템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채널은 적은데 스피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는 나빠집니다.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가 없습니다. 6.5인치라면 모르되 4인치인 경우에 가능하면 센터 스피커를 넣어주는 게 시스템적으로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건, 좋은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정리하면 우퍼가 앞 도어와 같은 채널이고 6.5인치고 우퍼의 저음이 6.5인치이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고 센터 스피커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이 블록도를 보시면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스피커를 회로적으로, 그러니까 좀 풀어서 한번 해보면 이 앞 도어 오른쪽을 보시면 채널은 하나의 채널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인데 여기에 고음 트위터가 컨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미드레인지 도어에 4인치가 코일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간이 필터로 연결되어 있고 또 같이 서브우퍼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개의 스피커가 음이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화면이 좀 어두워서 보일지 확신이 없는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브우퍼 6.5인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여기에 트위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널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 채널을 잡는다면 우퍼가 한 채널로 되어 있어서 이런 필터 저음만 재생하게 만드는 거죠. 중음은 저음은 재생하지 않고 고음도 재생하지 않게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게 하고, 고음은 이 중저음을 완전히 안 나오게 하고 고음만 나오게 하는 이 필터를 써서 쓴다면은 소리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필터가 저음부터 이 중고음까지 이렇게 다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세 개에서 다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트위터에 컨덴서가 하나 달려서 이런 간이 필터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리가 다 섞여서 나와서 소리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210D 차량의 기본 오디오 사운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리가 좋다 나쁘다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테레오 효과가 분리가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가 아주 작고 타이트하게 포커스가 제대로 잡혀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밸런스가 잘 맞느냐, 소리가 선명하냐, 저음이 풍부하냐, 단단하냐, 해상력이 높은지 낮은지, 출력이 높은지 낮은지, 이 여러 가지의 그 판단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정 사운드를 실제로 들어보면 첫 번째는 스테레오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음상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정 오디오는 여기서 이 운전자가 들었을 때 사운드가 이쪽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 L과 R 중에서 L 스피커, 운전석 스피커가 내가 가깝기 때문에 소리가 먼저 도달하죠. 그러면 이 소리는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상이 여기에 맺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음상도 안 생기고 스테레오 분리도 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인치도 아니고 6.5인치이기 때문에 저음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출력이 낮으니까 더 이상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음량을 여러분들이 올리게 되면 출력도 낮은데 음량을 올리면 억지로 저음을 내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벌거리는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음량을 올리면 이제 더 왜곡이 심하고 음이 뭉개지는 거죠. 순정 사운드는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을 조금 더 RTA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해봤고 소리를 실제로 들었을 때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청음을 했을 때는 어떠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RTA 파형으로 실제로 파형을 찍어서 어떤 파형이 어떤 주파수 대역이 얼마나 어떻게 내 귀에 전달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리얼타임 어널리시스, 실시간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오디오의 출력은 이런 이퀄라이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저음부터 그 다음에 중음이 약간 낮고 고음, 초고음이 약간 높은, 그리고 녹색이 앞도어 스피커고 갈색이 뒷도어 스피커입니다. 오디오 출력이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튜닝 전 순정의 3마이크 RTA입니다. 이 기준을 1kHz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쭉 그어 봤더니 이 중저음이 이만큼 큰 딥이 있고, 사람 목소리 기준이니까 이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고음도 약간 떨어져 있고, 고음에서도 딥이 있고, 여기에 이제 롤 오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음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 RTA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저음이 좀 풍부하고 파워풀하게, 그리고 이퀄라이저는 좀 평탄하게, 그리고 고음은 약간 높게, 이런 라우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파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